다음으로는 우리가 세 분이 모두 재밌게 읽었던 책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입니다. 이거 저번에 제가 준바키님한테 무슨 책 읽으실게요? 라고 했더니 저는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대성당 읽을게요. 라고 하셔가지고 무슨 다른 제목 제목과 그 이어지니까 너무 완벽하게 이어져서 웃겼던 것 같은데. 이거 영어 제목은 지금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금바키님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 영어 제목은 A Small Good Thing. 그래서 제목이 이게 훨씬 직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제목 중에서 이것만큼은 영어 제목이 더 좋은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주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게 한국어 제목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영어 제목이 되게 임팩트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쉬운 단어들의 조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제목을 다시 보니까 너무 완벽한 제목이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토요일 오후 엄마는 아들 스코티의 생일 케이크를 주문하고 월요일에 생일을 맞이한 스코티는 길을 건너가다가 차에 치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일단은 되게 아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병원을 가게 됐는데 순간 뺑소니였죠. 아이를 치고 아이가 일어나는 거 보고 그냥 차가 런어웨이 도망가 버리죠. 병원에 갔는데 그때 갑자기 아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코마 상태로 있다가 결국 죽게 되는 아주 슬픈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요금야말로 굉장히 슬프고 되게 짧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러한 일상 속에서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병원을 오가면서 간호를 하잖아요. 아이를. 그때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전화가 와요. 그 오면 끊기거나 스코티를 찾다가 끊거나 이렇게 이상한 전화가 와서 이 두 사람은 거기다가 화를 내기 시작해요. 어떤 전화야 대체 이러면서. 그러다 결국 그 전화는 케이크 때문에 걸려온 전화였고 이 둘은 아이가 죽고 나서 그 화를 가지고 빵집을 가서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빵집에 눌러 앉아서 롤케이크 먹고 기분이 풀어지는 건지 어쩐 건지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지난번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어요. 그 시 한줌이란 시 있잖아요. 한줌이란 시를 읽을 때 이 장면이 되게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왜 어떤 의미에서 좋게 느껴졌는지 먼저 듣고 싶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나마 이 단편 중에서 나름의 기승전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읽었을 때 뭔가 해결이 된 느낌, 그러면서 뭔가 완벽하게 결말이 나온 느낌이어서 단편으로서의 그 스토리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좋게 읽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름의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얼티밋한 위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단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기억에도 많이 남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저 단편 읽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기승전결 흐름 이 명확했던 단편이었던 것 같고, 처음에 원래 제목에 끌려서 제가 이제 시간 촉박하니까 이거랑 읽는다 해서 읽었는데 역시나 근데 제목에 끌려서 안 좋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결론도 괜찮았고 그 결론으로서 제가 생각해보는 지점에 바로 생각났다는 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죽음의, 그러니까 이게 레이먼드 카버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 너무 호들갑스럽지 않은 설명이 오히려 사실적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왜 좋아했냐면 이건 최근의 경험이긴 한데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지셔가지고 일반 병동으로 옮기셔야 됐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나가지고 그 중환병실 앞에서 아버지를 이제 인계 받으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버지 말고 다른 어떤 환자분이 거의 임종에 임박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나오셔야 될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 자리에 서서 그 임종을 맞이한 가족들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고 그들의 행동, 그다음에 의사들의 행동을 관찰하게 됐는데 기억에 남았던 게 결국에는 그 젊은 엄마는 죽게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쓱 봤는데 엄마가 한 78년생, 76년생인가 그러고 아빠가 73년생 이 정도니까 젊잖아요. 젊은 분인데 엄마가 이제 어떤 지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게 되고 중학생 딸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아빠와 딸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장례식을 어서 하고 이런 것들. 간호사 얘기를 하고 나서 둘의 대화가 너 수학학원에 얘기했어? 뭐 아빠가 국악원에 얘기했어. 말씀드렸어. 너 학교 이번 주까지 가지 마. 그 딸이 하는 말이 나 가야 돼. 금요일날 수행평가 있어. 근데 그게 사실 현실인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현실적으로 죽음이라 너무 힘든 일이 있지만 산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의 대화가 또 이렇게 그러면서 딸이 아빠의 팔을 꼭 이렇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그런 게 진짜 삶인 것 같아요. 맞아. 드라마처럼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산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장면 보면서 이 소설이 생각났거든요. 제가 이건 예전에 읽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소설, 이게 정말 인생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단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야기 괜찮지 않았어요? 그 에피소드 좀 느낌이 있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쓰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너무 적절한 이 단편과 그 너무 어울리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히 추측해보자면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그렇지. 것 같아요. 맞아. 엄마의 죽음을? 네, 오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아이 중학생 여학생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삼촌 다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준비가 된 죽음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것들 전달해주는 의사도 관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의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저 사람 되게 힘들겠다. 약간 연민도 느꼈고 이런 의사는 이런 죽음을 매번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래 사람이 사는 게 호들갑스럽게 화려하게 사는 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라마나 그쵸. 영화 속에서 장치들이지 실상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스코티의 죽음은 의료사고였을까요? 약간 의료사고처럼 나오지 않나요? 계속 계속 읽었는데 의료사고인가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약간 근데 애매하게 나오긴 하는데 발견해야 할 거를 못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의료사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저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있어 보면 진짜 의사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잠깐만요. 또 바로바로 답이 안 와요. 저도 옛날에 입원했을 때 화 나가지고 싸운 적도 있었거든요. 너무 환자를 물건처럼 취급을 하는 느낌도 받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답을 해주지 않고 물어보면은 회피하는 것 같고 근데 그들의 직업대로 매뉴얼대로 한 거겠지만 환자 입장에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게 있었냐면 Doctor says and said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영어에서는 닥터를 말했다, N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근데 and said를 빨리 발음하면 answered예요. 그러니까 답을 계속 듣고 싶은데 이 부분은 답을 못 들어. 얘가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얘 깨어나는 거예요? 할 때 계속 잠깐만요 검사 좀 해보고요. 답을 못 들어 끝까지. 결국 이 두 부부가 들은 거는 뭐 나중에서야 이게 발견됐고 나중에서야 이 아이가 죽게 되고 괜찮을 거예요라고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고 그래서 답을 듣지 못한 답답함이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이게 실제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너무 답답해요. 맞아요. 저도 엄마가 엄마가
한 2년 전, 3년 전에 뇌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어쨌든 뇌를 여는 거니까 조금 되게 심각한 그런 거였는데 그 수술 어쨌든 잘 되시고 뭐 하고 이제 뭐 인턴분들이 약간 이런 치료 해주러 잠깐 들렸어요. 약간 그 수술해준 선생님은 수술하고 들리고 근데 너무 엄마는 여기가 아프다는데 인턴은 여기다가 그런 봉합을 안 하고 다른 데다 봉합을 하고 이래서 약간 서로 실랑이가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너무 그 인턴분의 태도가 너무 별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도 이해가 가긴 가거든요. 여기서 뭐 저희 엄마가 우겼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진짜 좀 그랬어요. 너무. 근데 저희가 약간 되게 양쪽을 약간 이렇게 한 적 있거든요. 컴다운. 이러면서 진짜 이게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면은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까지 좀 가긴 가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죠. 병원에서 느끼는 감정 그쵸? 비슷하게 답답함을 느꼈어가지고 진짜 앤서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겪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 친구 중에 간호사 친구가 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저도 수액을 맞고 하면서 계속 바늘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컴플레인을 내 친구한테 했어요. 그 간호사 이러더라. 근데 내 친구가 듣더니 야, 너 그거 진짜 아픈 거야? 아픈 거였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간호사 일을 하니까 주사를 할 때 이런 걸로 아프다 그래. 이렇게 쑤셔 넣고 아프게 하는 거에 꾀병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친구도. 간호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진짜 아픈 거였구나. 나는 안 아픈데 아프다 하는 줄 알았지. 이 간호사들이 모르고 이러는 거였구나. 네, 그분들은 직업인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막 호들갑 떨 순 없잖아요. 딱 명확하게 막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는 가지만 막상 또 내가 아픈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렇게 막 내가 남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픈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픈 사람과 힘들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이해가 안 돼도 훈련으로도 이해해주는 연습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실갱이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랑 그 어떤 중년의 아주머님이랑. 근데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망신고하러 왔는데 사망신고하면 계속 뭐가 빠꾸 당하는 거지. 반려가 나하고 다시 해오라고 하고 이게 몇 번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슬픔 와중에 내가 이걸 하고 있는 힘든 점을 아시냐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도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그 공무원의 매뉴얼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 매뉴얼을 안내해 줄 때 한 번이라도 좀 공감이나 위로의 표현을 했으면 이 정도로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맞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두 분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소설에서는 꽤 있었어요. 처음에 그 110쪽에 그 순간 애는 무슨 말이냐고 너무도 묻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기다림이라는 상황에 처한 이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녀도 두려웠고 그들도 두려웠다. 다들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 이런 제가 막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사실 제일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고 그들이 처했던 그런 감정들을 나와 공유해 주는 거. 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기보다 그냥 들어주고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줬을 때 저는 위로를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는 조금 더 훨씬 더 이제 심각한 아들의 죽음, 뭐 아들의 이런 아픔을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종류의 아픔일 텐데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는 경험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고 그리고 끝에 이제 롤빵 먹으면서 근데 그 장면은 정말 그냥 읽는데 뭔가
이렇게 따뜻해지 먹먹하면서 따뜻해지는 느낌이 그 한 문단 안에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먹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게 먹는 게 그냥 단순히 영양 공급의 이상의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마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빵 주인이 또 멋있게 말을 하잖아요. 맞아. 자기는 꽃향보다 빵향이 좋다. 빵금 향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자 위로가 되는 향기나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맞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음. 검은 빵 덩어리는 뭘 의미할까요? 검은 빵 덩어리가 혹시 어디 맨 나왔을까요? 마지막에 128쪽에 이게 바로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언니 검은 빵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 답을 못했거든. 뭘까? 이거 혹시 영어 표현이 난 궁금한데 검은 빵이 그 정말 블랙인지 아니면은 무슨 약간 다크 라이 뭐 이런 건지 어떤 빵의 종류였을까? 아니면 해석의 어떤 해석을 조금 너무 간단하게 하셨나? 그래서 그 친구는 검은 빵을 먹어 치운다라는 게 나쁜 걸 내 친구가 했다면 나쁜 거에 대한 그 의미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다크 로프네. 겉은 검은 빵이지만 냄새는 좋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난 다크 로프 하면은 뭔가 이렇게 통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현미 같은 게 조금 더 색이 짙잖아요. 아니면 호밀 이런 것도 색이 짙은 빵을 얘기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빵을 얘기한 거고 굳이 다크라는 걸 언급한 이유는 여기 영어로 swallowed 삼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과 안 좋은 감정을 삼켰다. 맞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들은 검은 빵을 삼켰다. 슬픔을 삼켰다. 이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가 검은 하니까 이건 진짜 완전 블랙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어두운 빵인데 어두운 빵이 더 나은 것 같아. 네, 어두운 빵을 좀 더 시적이다 그게. 그 삼켰다, swallow. 그러니까 근데 sorrow의 느낌도 있잖아. 슬픔. 그치. 슬픔의 느낌도 있으니까 그렇게 쓴 게 아닐까 하고 이거야말로 저는 언어 제가 많이 찾은 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다시 읽을 땐 몰랐는데 스멜로 전 번역을 했고요. 굿띵 이거를 띵을 think 생각하다. 생각하다. 좋은 생각.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그리고 굳이 breath라고 한 이유는 breath, 숨. 숨에 대한 얘기 나와. 아기의 숨이 이렇게 그런 내용을 거.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문장으로 끝나냐면 금박이 이거 읽어주시겠어요? 창으로 희미한 햇살이 높게 비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영어로는요. They did not think of living 이라고 나오거든요. They did not think of living. 이 living이 떠나다 living인데 L-I-V-I-N-G 살다 living 이라고 해서 살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도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는 삶과 죽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야. 이 상태에 멈춰있는 듯한 느낌도 우선 받았어요.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목이 제일 좋았던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smell, 그다음에 good think 이렇게 해석을 해서 더 의미를 부여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준박기님 나누고 싶은 거 혹시? 저도 뒷부분 좋았고요. 중간에 빵장수도 솔직히 빵장수라고 말하면 빵 주임도 베이커. 뭐라 해야 되지?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어쨌든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럴 수 있구나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투정 부리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따뜻한 도움을 주는 그런 빵집 주인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긴 했어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는 거를 감정으로만 읽어내지 않고 냄새로 자극을 시작한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시작할 때부터 빵집에서 이야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케이크 주문하러 가면서. 그리고 또 빵집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단편이지만 한편으로 잘 만들어진 그래서 이게 잘 처음과 끝이 만들어진 느낌 드나 보다. 맞아요.
빵집에서 빵에서 빵으로 끝나가지고 그치. 그래서 이게 많이 남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bread, breath.